자, 서비컬 파우더와 덴틴으로 이제 바디업을 하면서 서비컬 파우더가 어느 정도 두께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 위에 덴틴이 어느 정도 두께가 돼야 되는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서비컬 파우더를 충분히 도포하고 그 다음에 바디업을 한 다음에 컷백을 해서 덴틴의 최소량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거를 이제 직접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편의상 서비컬 파우더는 색깔이 좀 튀는 걸로, 자, 서비컬 파우더는 충분히 두껍게, 서비컬 파우더를 얼마나 두껍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는 최대한 두껍게 해도 돼요. 얇은 거보다 두껍게 하는 게 낫고, 그럼 두꺼우면 나중에 그 두께를 어떻게 하느냐, 컷백 할 때 그 두께를 찾아주니까. 보세요. 두껍게, 굉장히 두껍죠. 화면에 굉장히 두껍게 나오죠. 이 두껍게 할 때도 서비컬 쪽이 두껍고, 위로 갈수록, 캡의 절단으로 갈수록 얇아지게 하겠죠. 두껍게 도포하고, 두껍게 도포하고, 절단 끝에도 서비컬 파우더들이 다 올라가 있어야지. 요 부분은 가장 파우더가 덜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했죠. 여기는 캡이 최소량이 돼야 돼요. 캡이 최소량이 돼야 된다고 한 부분이고, 그죠? 정면에서 보더라도 두껍고 얇게.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풍요하게 올려 버렸어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바디업은 따로 다시 해놨어요. 자, 그리고 서비컬 파우더는 1차에서 링걸에 도포하지 않고 바로 바디업이 들어가죠. 거기 위에다가 자, 바디를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올리고, 바디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1차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길이나 군원폭,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인접치아를 옆에서 봤을 때 보세요. 3플랜이라고 하죠. 절단 3분의 1, 중앙 3분의 1, 서비컬 3분의 1, 이렇게 3플랜이 돼 있잖아요. 절단 3분의 1, 중앙 3분의 1, 서비컬 3분의 1, 이렇게 요 3플랜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디웍이 진행돼야 돼요. 옆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옆에서, 그죠? 인접치와, 그죠? 절단 3분의 1, 중앙 3분의 1, 서비컬 3분의 1이 정확하게 일치되는지 확인해야지 바디웍이 완벽하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길이, 좌우 근원폭, 그리고 3플랜이 인접치와 동일하게 되어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바디웍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링걸에서 왔을 때, 링걸에서는 컨택 포인트를 꽉 메워줬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게 됐으면 컨덴싱을 하죠. 컨덴싱을 해서, 자, 이런 툴을 만드셔가지고 마구 빼주시는 거야. 네, 이거는 이제 기초를 다진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컷백을 보겠습니다. 제 눈이 보는 각도에서 할 거예요. 우선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거는 컷백 할 때, 자, 투명층이 올라가는 부분, 우선 프록시말 컨택 포인트 이쪽을 날리죠.
프록시말 컨택 포인트 여기를 확 날려버려요. 날렸어요. 자, 그죠? 디스탈 컨택 포인트가 날아감과 동시에 이제 치아의 특징, 치아라는 그 형태를 딱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컨택 포인트의 곡선이라고 했는데, 얘가 날아감과 동시에 이제 치아처럼 안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메지알도 여기를 날려버리죠. 이렇게, 그죠? 두 개의 컨택 포인트를 날렸더니 이제 치아의 모양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온데간데 없어졌고, 그리고 컨택 포인트, 프록시말 컨택 포인트를 치실 때 뭐랄까, 팁을 좀 드리자면, 같은 양으로 양쪽 프록시말에 같은 양으로 투명층이 보이고 싶다면 의식적으로 디스탈을 메지알보다 좀 더 많이 치시면 비슷한 양의 투명층을 보일 수 있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컨터링을 하실 때도 그렇지만, 컨터링을 하실 때 대부분 형태를 잡기 위해서 디스탈을 많이 감게 되기 때문에 같은 양으로 치게 되면 디스탈의 투명층이 덜 보이게 되고, 또 하나 구워질 때, 모든 치아들이 구워질 때 파우더의 양이 메지알보다 디스탈의 양이 많게 돼요. 많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파우더들이 구워지면서 디스탈로 살짝씩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양으로 잘랐다 하면 메지알 쪽에 투명층이 좀 더 과하게 보이는 경향이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 생길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컷백을 할 때 여기 디스탈을 좀 더 많이 치게 되죠.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색감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 절단 3분의 1을 이제 치겠습니다. 절단 3분의 1 칠 때, 자, 위에서 딱 요 방향에서 보시면서, 자, 요 방향에서 보시면서 절단 3분의 1을 치죠. 자, 이제 정면을 보고 어느 양으로 치느냐, 그거는 몰라요. 충분히 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 보세요. 서비컬 파우더의 진한 색깔이 싹 우러나기 시작하죠. 그때 멈추시는 거예요. 이 포인트예요. 여기 서비컬 파우더의 진한 색감이 우러나오는 그 포인트에서 멈추시는 거예요. 여기 우러났죠? 여기 날아가도 신경 쓰시지 마시고, 우러났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아까 3플랜을 만들어 놨어요. 바디워크 할 때 3플랜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절단 3분의 1 치니까 얘가 3플랜이 없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줄어들긴 했지만 3플랜을 준다라는 생각으로 중앙 3분의 1을 치실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요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원래 3플랜은 요거. 근데 얘가 지금 여기가 날라가기 때문에 곽이 굉장히 급해졌죠. 얘를 밑에 걸 없애서 다시 3플랜을 만든다 라는 생각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3분의 1은 그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중앙 3분의 1을 침과 동시에, 그죠? 서비컬 파우더가 무조건 튀어나와요. 덴티는 지금 없는 거죠, 이쪽에.
덴티는 중앙에 거의 없습니다. 3플랜 생각해서 확 쳤어요. 다시 한번 옆에서 볼까요? 자, 다시 절단 3분의 1 쳤고, 절단 3분의 1 쳤고, 중앙 3분의 1 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인접지에 3플랜 나오죠? 여기까지 이제 3플랜이 맞았어. 여기만 남았죠, 이제. 서비컬 3분의 1. 일반적으로 서비컬은 컷백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컷백을 일정하게 하는 방법이 요렇게 서비컬도 컷백을 하는 거야. 왜? 숄더가 있기 때문에 서비컬도 컷백을 해버리면 이제 비로소 컷백한 놈 자체가 3플랜을 이루게 돼 있죠. 그리고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지금 여기 캡 모양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서비컬 파우더가 다 드러났고, 위에만 지금 살짝 덴틴이죠. 여기 보기 안 좋아서 이렇게 날라간 놈 우선 덴틴 추가했어요. 자, 이해가죠? 이렇게 되면 지금 서비컬 파우더의 최소량이 된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서비컬 파우더 이렇게 많이 도톰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게 컷백 할 때 서비컬 파우더의 최소량을 만들었고, 우선 캡이 보이는 방향, 근데 이 부분에 이제 덴티를 커버할 건데, 이 부분에 덴틴을 커버하는 기준은 얘를 위에서 라이트를 비춰요. 위이면서 링걸에서 라이트를 비출 때 여기가 어두운 그림자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지금은 이 화면에 지금 그걸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요 서비컬 파우더 드러난 걸 기준으로 이제 덴틴의 최소량, 이 위에 얇게 덴틴을 깔아요. 서비컬 파우더의 짙은 색깔이 없어졌죠. 예, 요게. 근데 이제 라이트에 비추면 그림자가 딱 거의 여기까지만 비출 거예요. 그림자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살짝 커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두께를 기억하고서 서비컬까지 덴틴을 다 커버해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서비컬 파우더를 커버한다. 하지만 덴틴이 두껍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얇게 서비컬 파우더를 커버한다. 그리고 서비컬 밑에 저기 서비컬 라인까지 덴틴이 다 커버를 해줬죠. 요거예요. 요렇게 되면 이 쉐이드가 뭐든 간에 이 쉐이드의 색은 완벽해지는 거예요. 이 쉐이드의 색은 완벽해져. 왜? 어떤 쉐이드 A3든 뭐 B3든 뭐 C3든 C4든 그 쉐이드는 색은 서비컬 파우더가 가지고 있고, 가장 진한 색감을 서비컬 파우더가 가지고 있고, 그거를 충분히 도포했죠. 얇으면 서비컬 파우더가 얇게 깔면 그 쉐이드를 충분히 못 내기 때문에
서비컬 파우더 충분히 도포하고 바디워크 한 다음에 컷백해서 다 드러내서 서비컬 파우더 우러나왔죠. 그러면 우선 가장 짙은 색으로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덴틴이 그 서비컬 위를 아주 얇게 도포함으로써 서비컬 파우더의 짙은 색깔을 덴틴이 걸러주는 효과. 이렇게 얇게 걸러줄 때, 덴틴이 최소량으로 걸러줄 때 그 쉐이드의 색이라는 요소들은 완벽해진 거예요. 색이 완벽해졌어요. 그 다음에 마멜론,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하시겠죠. 자, 마멜론 하시고, 네, 여기다 이제 마멜론 파우더 뭐 아무거나 뭐 쓰시고, 티 뭐 올리시고 해서 에나멜이 옆에서 보실까요? 네, 일정한 양으로 에나멜이 들어갈 수 있는 컵백이 됐죠. 컵백한 자체가 지금 3플랜을 인접지와 같은 3플랜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에나멜이 이렇게 일정하게 보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서비컬에 에나멜이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연치 그렇지 않아요. 서비컬 쪽에서 에나멜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에나멜의 역할은 이제 뭐라 하죠? 아까 다시 한번 말해요. 서비컬의 역할은 보철에서 서비컬은 색을 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덴틴은 이 서비컬의 진한 색을 걸러주는 효과. 덴틴은 색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걸러주는 효과예요. 투과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에나멜은 역시 얘도 투과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자연체에서 에나멜은 오팔 효과가 있는 에나멜이기 때문에 여성분들 화장할 때 반짝반짝 블링블링하게 하는 것처럼 얘도 색에서 이 색을 좀 더 화려하게 보일 수 있게 광택, 러스터 또는 이런 것들, 오팔 효과들을 내는 반짝반짝 블링블링한 효과들을 내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컵백만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세 개층 서비컬, 덴틴, 에나멜, 오팔 에나멜이에요. 제가 말하는 에나멜은 오팔 에나멜만 했을 때, 요 세 개의 파우더들만 썼을 때 굉장히 깊이감이 있는 빌드업 그리고 포슬렌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칩니다.